제가 이제 초등학교 A가 4학년인데 몇 년 전에 1학년 입학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랬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침에 이제 학교를 데리러 주는데 그 동네 모든 학원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전단지를 들고. 태권도복 입은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어쨌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전단지를 돌리는데 나를 딱 붙잡더니 아버님 영어는 뭐 시키세요? 최 선생이 좋아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7살, 8살 때 한다는 거를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영어요? 영어 안 하는데요? 라고 말을 하니까 어쩌다가요?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야 너 그 일 하다 큰일 난다. 또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은 상품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풍토를 사회학에서는 자기계발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기계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여기 약간 좀 모순이 조금 존재를 하는 거죠. 볼까요? 어떤 자기계발서는 밤을 새우면서 공모전을 준비를 하는데 그냥 커피만 마시면 화장실 자꾸 갖고 오고 그러니까 커피를 믹스채로 막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커피를 그냥 물에 타서 먹는 나는 뭔가 열정도 없는 사람 같고 전략도 없는 사람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늘 구멍을 통과한 사람은 팩트예요. 그 사람이 초인적으로 노력한 것도 팩트예요. 그런데 이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만큼 하지 않아서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그 앞에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얽히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많이 준비를 해도 잘 되지 않는 게 과연 옳은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대학이 비판을 좀 했어요. 대학이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 말이야 좀 세상을 좀 비판하고 살아. 그런 식으로 아주 옛날에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대학은 그냥 취업 사관학교다 라면서 대학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추억의 멘트들은 대학의 총장님들이 직접 하신 말들입니다. 대학은 지금 양성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했는데 재고가 쌓이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CEO를 키우는 대학 그다음에 학교는 복지기관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총장님 입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함의점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신조어로 등록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스펙이란 단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 한글로 스펙이라 검색해 보시면 막 청년들이 막 죽어가는 모습이 나오지만 영어로 이렇게 스페시피케이션 쳐보시면 막 회로도 나오고 뭐 오토바이 사양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2004년도에 국립어학원 신조어가 된다고요. 그때 등장한 게 취업 3종 세트예요. 학벌, 학점, 영어 점수. 이게 필요하다. 그런 말이 나오면서 막 대학도 변해야 된다. 실용적인 학문을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바뀌면 다 행복해진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십몇 년 동안 대학이 변하고 나니까 취업 3종 세트가 취업 9종 세트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 맞아요. 대학이 실용적인 학문 가르치고 그거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10년 전보다 10년 후에 대학을 다니는 지금의 청춘들은 야 지금 대학이 변해가지고 나는 선배에 비해서 너무 편하네. 요즘 취업이 잘 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게 옳은 처방전이겠죠. 하지만 옳은 처방전이 아닌 거죠. 이렇게 잘못된 처방을 대학에 내리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1학년 때부터 목숨을 걸고 취업 9종 세트를 갖춰가는 거예요. 그 취업 9종 세트를 갖춰가면서 뭐 이렇게 오찬호 강의 같은 건 잘 안 들을 거예요. 도움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면 야 이게 취업 9종 세트를 아무나 갖출 수가 없어요. 학점 쫓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어학연수 갔다 왔냐 물어보고 무슨 토익도 뭐 7, 800도 아니고 990점만 내라 그러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많은 다른 절반의 청춘들이 그나마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 시험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어른들은 지금 청춘들의 공무원 시험 열풍을 보고 아우 요즘 청춘들이 막 나약해. 꿈이 없어. 뭐 저렇게 열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아. 너무 젊을 때부터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려고 하지. 그딴 해석을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되고 싶어하는 수많은 청춘들은 그 개인의 불안,
1인분조차 부양하기 힘든 이 사회 현실 속에서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몇 년 전에 너무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서 부모님한테 미안을 하니까 공무원이 됐다고 거짓말하고 1년 동안 막 돈도 보내고 막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결국 자살을 나중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어떤 기사가 쫙 날리면 막 댓글들이 막 나오겠죠. 그 댓글에서 가장 공감대가 높았던 댓글이 저한테 막 굉장히 큰 울림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사람들이 이 페어플레이 없는 세상에서 패자부활전이 없는 세상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 가지고 저런 노력을 했지만 또 이것이 바늘구멍이 되면서 생명을 안타깝게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계속 어떤 워킹에도 푸어한 사람, 계속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면 사람이 무너집니다. 흔히 말해서 알코올 중독도 될 수가 있고 도박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겉에서 보면 굉장히 뭔가 나약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계속 본인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사회에 길들여져 있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너가 가난한 원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게으르게 사니까 지금 그런 꼴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라고 누가 말을 했을 때 왜 게으른 사람을 도와줘? 왜 저렇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내 세금으로 도와줘? 왜 저 사람들한테 뭘 많은 돈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곤층이 존재하고 빈곤층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그런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